첫 번째 오더입니다. 1번 자리 전광인 선수로 시작을 해서 이재목, 펠리페, 서재덕, 안우재, 이호건 세터입니다. 오재성 리베로가 먼저 선발 출장을 합니다. 이어서 김재진 감독, 마르코가 1번 자리, 송인채, 박원빈, 이민규, 송명근, 김용환, 정성현 리베로입니다. 첫 번째 서브 컨디션이 어떨까요? 마르코의 첫 번째 서브로 1세트 시작합니다. 하지만 범실이군요. 네. 예. 사실 우리 카드전에서 마르코 선수의 서브는 1세트에는 터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반부에 터지지 하면서 예. 집중적인 것을 나타냈잖아요. 연속 득점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한국전력이 포인트를 얻고 시작을 하고요. 자, 이재목 선수의 서브입니다. 플랫 서브. 자, 리시브를 해줬어요. 송이채. 송이채 시석공. 첫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송이채. 네. 자, 송이채 선수가 팀 리시브보다는 좋습니다만 사실 지난 세이브보다 리시브는 떨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6% 정도, 7%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송이채 선수 상대전의 53%의 성공률, 서브 3득점이 있습니다. 강한 서브는 길었습니다. 지난 네. 시즌에 좋았던 모습에서 조금은 흔들리는 송이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송이채의 역할은 OK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죠. 없어서는 안 될 자리고요. 예. 송이채가 흔들리면 팀 전체가 또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몬이 있을 때 우승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안정된 리시브의 토스워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시몬의 마무리. 네. 펠리페의 강한 서브입니다. 정승현 레비로 깔끔했습니다. 백에로 갑니다. 박원빈. 자, 박원빈과 함께 지금 김요한이 미들 브로커인데 두 미들 브로커의 아쉬운 부분이 브로킹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요한 선수는 뭐 5라운드 들어서 공격 성공을 70.7%를 찍을 정도 공격은 좋아졌습니다만 예. 브로킹에서 신장에 비해서 아직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원빈의 서브. 마중 나가는 이호건 세터. 펠리페 후위 공격. 바운드했습니다. 블록아웃. 자, 펠리페 선수 첫 번째 공격인데 어떻습니까? 시작할 때 펠리페와 지금의 펠리페 다른 점이 있습니까? 공을 코트를 보지 않죠. 각을 잡고 브로킹을 이용한 공격을 많이 시도를 하면서 성공률을 끌어올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코트보다는 이제 밀어 때리면서 네. 브로킹 벽을 이용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지 않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군요. 서재덕 선수가 복귀가 됐어요. 잘라 들어갑니다. 송명근. 송명근, 마르코, 송이채. OK저축은행의 삼각편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송이채 선수가 조금 리시브와 공격에서 좀 부족한 면은 분명합니다만 송명근은 제대로 된 감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마르크가 중요하죠. 예, 올 시즌의 상대전에 단 46%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공격은 깨끗했습니다. 리시브 들립니다. 길게 뛰어놉니다. 안 좋아요. 하지만 정광인 막힙니다. 첫 번째 브로킹. 자, 김요한이 막아냅니다. 안산 OK가 오늘 경기 첫 번째 브로킹을 잡아냅니다. 상대전에서는 한국전력이 브로킹이 높았는데 오늘 첫 번째 브로킹은 안산 OK. 김요한. 김요한은 상대전에서 브로킹 4개째입니다. 이민규 세터의 서브. 리시브 됐고요. 길게 쏴줍니다. 시석공 정광인. 좋은 선수죠. 좋은 선수예요. 예. 네. 하지만 정광인 선수도 5라운드의 공격 정확도는 떨어져 있어요. 체력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공격 성률이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재덕 선수가 빠져 있을 때 정광인 선수의 부담감은 상당히 컸었죠. 리시브 부담이 상당히 컸잖아요. 그렇습니다. 안우재의 서브 리시브 불안했어요. 시그레 토스. 시간 차로 갑니다. 다치아웃. 호흡이 좋았네요. 그래요. 이민규 세터의 높은 토스점이 만들어낸 득점인데 송명근 선수가 가운데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기다리질 않네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민규 선수가 이게 또 장점인 선수잖아요. 신장도 좋고요. 네,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그 장점이 확실하게 발휘가 됐군요. 1점을 버는 거예요. 예, 5대4 한 점 차. 송명근의 강한 서브입니다. 서비스! 자, 이만큼 지금 안산 OK가 달라졌어요. 우리 카드전에서 3대0 완승, 완벽한 경기력을 지금 경기 초반이긴 합니다만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송명근 상대전에 서브 4득점째, 총 올 시즌에 41득점의 서브 득점, 리시브 라인에 긴장을 합니다. 오재성, 서재덕, 정광인. 이번엔 연타입니다. 정광인이 맞고요. 펠리페가 때립니다. 범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렇죠. 자, 이제 펠리페의 몫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점유율이 44%가 넘는 상황인데 리시브가 불안하고 스프레이 안 됐을 때 득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김철수 감독의 첫 번째 작전 타임. 리시브를 피하면 안 된다. 이거 덤비라니까. 그리고 센터들이 브로킹이 어디가 못 잡기로 했는데 방크 잡기를 안 했어. 얘 했으면 얘한테 많이 줄 거 아니야. 바운드라도 시켜야 할 거야. 빨리 집어넣어라. 치지 말고. 힘 빼고 때라고. 힘 빼고.
자, 오재성 선수에게는 리시브 도망가지 말아라, 힘 빼고 때려라. 네. 참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브로킹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러네요. 거예요. 예. 네. 공격이 오케이 주문의 공격을 유효브록도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비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오재성 레베로는 D그 부분 랭킹 4위고요. 세트당 1.91개, 리시브 정확도는 49%, 점유율이 많지는 않아요. 15%. 네. 자, 이호건 세터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다시 송명근에 써봅니다. 연타 서브, 하지만 범실. 7대5. 송명근 올 시즌의 52%의 성공률. 자, 이호건 신인 선수입니다. 김철수 감독 얘기로는 이호건 선수가 좀 지쳐있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해요. 백어택으로 합니다. 깨끗하군요. 자, 송명근에게 지금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인데요. 자, 이러면서 8대5로 안산 OK가 앞서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자, 정광희 선수가 살아야 되는데 정광희 선수가 서재석 선수의 부상 때문에 리시브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서대석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부담이 줄어들었죠. 예. 사실 지금 서대석 선수가 복귀하기 전까지 서브 리시브 점유율이 약 34%였거든요. 어마어마했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공격에 전념할 수가 있어요. 오재성의 리시브였습니다. 팔레페가 왼쪽에서 막힙니다. 마르코의 블로킹. 메달에서 때렸었던 팔레페. 자, 지금은 이호건 센터와 펠리페가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낮게 빠르게 올 줄 알았던 펠리페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럼요. 이렇게 호흡인데 이런 부분을 김철수 감독이 지금 우려하는 거죠. 올 시즌 1라운드 지명 선수, 영생고 인하를 졸업했습니다. 187cm의 세터 이호건. 다시 한번 펠리페 시석공 또 막힙니다. 어택하면 안 됩니다. 마르코 선수가 오늘은 브로킹을 보여주네요. 브로킹 2개째. 자,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서서히 나오는 마르코인데요. 그렇습니다. 연속 브로킹 득점이란 말이에요. 1대1 상황에서. 예. 2번씩이나 잡히고 있는 팔레페. 1대1에 잡히면 공격수는 힘 빠지겠네요. 그렇죠. 정광인의 리시브. 이번에는 오른쪽. 정광인도 막힙니다. 자, 어렵게 살려냈어요. 뛰어넣고요. 펠리페 또 막힙니다. 어택 커버. 이호건 이번에도 펠리페 오픈 블로킹 포인트. 박원빈 오늘 안산 OK의 벽이 높습니다. 그 전까지 대결에서는 브로킹에서 우위를 걷던 한국전력인데 오늘 예. 공격이 제대로 통하지는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도 잡히는 팔레페. 내려오면서 뻥뻥 뛰어면 안 된다니까. 들어오고 있는데 뻥 뛰면 어떡해. 타임이 안 맞는데. 내려오면서 때리냐고. 좀 천천히 들어, 천천히. 그러고 지금 빠르게 한다. 높은 데서 때리는 게 아니라 빨리 때리잖아. 그럼 네트에 빨리 집어넣어 쳐. 브루킹을 빨리 집어넣으라고. 네가 빨리 돌리라고. 완전 리딩으로 해서 완전 리딩. 사이드만 보고 있단 말이야. 자, 1세트 무려 11대5. 이호건 세터에게 주문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타임이 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격수가 제대로 된 타임을 잡지 못하면서 내려오면서 때린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케이저축은행 브로킹이 살아나잖아요. 이것을 흔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리시브가 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세트 플레이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민혁 선수가 투입되고 펠레페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포지션의 변경이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호건 선수 토스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세트에 잡히지 않고 예. 세트 플레이가 제대로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김요한의 서브였고요. 이호건 비석공으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자, 일단 띄워놓습니다. 마르코의 공격 어트커버 됩니다. 자, 침착하게 다시 하이볼 처리. 2인 블로커 마르코. 자, 오재성의 나이스 캐치. 자, 토스 너무 멀어요. 토스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세 번째 기회. 안산 OK저축은행 이민규 세터 석공으로 갑니다. 살리는 서작 선수. 백토스 정광인 토스 안 좋아요. 막힙니다. 토스 브라운 때문에 박원빈에게 브로킹 당합니다. 자, 공격에서 효율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인데요. 지금 이호건 세타가 좀 긴장을 했나요? 높던지 공격사 타임이 맞지 않던지 아니면 네트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이호건 빼고요. 권영민 세터 투입이에요. 네. 권영민 선수의 토스와 이호건 선수의 토스 다른 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낮고 빠르게 가는 게 권영민 세타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군요. 자, 김윤환의 서브였습니다. 리시브 받아냈어요. 자, 왼쪽 쏴줍니다. 김민혁입니다. 김민혁 선수도 5라운드에 복귀가 됐거든요. 네, 발목 부상에서 좀 회복이 됐고 예.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김민혁 선수가 이제 좀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올해 신인 선수거든요. 2라운드 지명 선수.
김민혁이 들어와서 첫 번째 공격을 했는데 깨끗했습니다. 191cm. 진주 동명고 경남 과기대를 졸업했습니다. 191cm의 공격수입니다. 정광인의 서브, 선과 좋은 선수. 리시브 됩니다. 이민규는 마르크 요구합니다. 살려내는군요. 넘겼어요. 자, 마르코 맞고요. 이민규는 AQ로 갑니다. 확실히 달라졌네요. 이민규 세트가 이쪽 저쪽 불러들이고 또 넓히고 중앙 속공까지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토스를 올려주는 질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공격수가 꼭 일치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공격수가 편히 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브로킹이 확실하게. 흔들리고요. 예. 전력의 50% 이상이 세터잖아요. 그럼요. 마르코의 강한 서브입니다. 받아냈어요. 막힙니다. 또 막혔어요. 오늘 대단한 높이인데요. 박원빈. 단조로움에서 탈피하지 못하면은 예. 이 상황으로 간다면은 한국전력 어려울 수밖에 없겠어요. 공격 6개나 잡혔어요. 네. 공격 정문 너무 통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6대 0입니다. 어허. 브로킹 한 개까지 포함해서 이러다 보니까 공격 정확도가 한국전력이 23%예요. 너무 저조하죠. 마르코의 강한 서브 이번에는 걸립니다. 확실하게 서브도 많이 좋아졌네요. 낮게 오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네트에 걸리는 것이 두 개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마르코를 데려올 때 기대했던 부분이 바로 이 서브인데 그렇죠. 이제서야 보여줘요. 네. 자, 이진국 선수의 서브입니다. 송이채 맞고요. 맞지 않았어요. 짧았어요. 자, 백토스로 합니다. 송이채요. 배구 IQ가 높다는 송이채. 머리 싸움에서 송이채가 예.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15대 7. 자, 저건 시야가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브로킹을 빼때릴 줄 알고 맞춰 예. 나갈 줄 알고 서대국 선수가 손을 뺐는데 그것을 보고서 그냥 손목만 갖고 일어났단 말이죠. 예. 당했어요. 송이채의 서브입니다. 이번엔 길어요. 네. 아직까지 서브는 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범실 모두가 다 서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5개째라 합니다만은 일단은 강한 서브에서 흔들어놓은 모습은 이상적이에요. 예. 김희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95년생. 롤모델이 전광인. 서브 에이스 좋았어요. 김희혁. 자, 막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네. 아직 1세트입니다. 자, 확실하게 뭐 서브를 집어넣을 때 올 시즌에 중요한 것은 겨냥하는 거잖아요. 누구를 겨냥하느냐. 그렇죠. 타겟을 누구 삼리가 중요한데 분명히 어깨 조총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김희혁 선수는 어깨가 좋아요. 김인혁 이번엔 누굴 향할까요? 역시 하지만 이번에는 리베로가 받아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서브 득점. 자, 이번 시즌 2개의 서브 득점이 있었던 김희혁인데 예. 이번 세트에 연달아 2개 서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에요. 그렇네요. 상대전에 서브 득점이 없었는데 오늘 바로 2개를 만들었고요. 자, 이러면서 안산 OK가 분위기를 자릅니다. 작전 타임. 밀리지 말고 가슴을 받쳐주고. 희채야, 지금 서브 밀려나가는 거 토스 던졌지. 크게 굴러 올라가야 어깨가 빠졌다 오는데 어깨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공끝이 자꾸 밀리지. 어차피 때릴 거면은 정상적인 폼에서 크게 굴러가고 어깨가 빠져나갔다 돌아와야 힘이 실릴 거야. 여기다 놓고 이렇게 때린다니까. 그러니까 공끝이 밀리지. 가봐, 또 가봐. 자, 일단 한번 분위기를 끄는 김세진 감독, 송이치 선수에게 주문을 넣었고요. 자, 결국에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송명우 선수의 리시브 불안을 절어주기 위해서 정승을 리베로가 지금 많이 방어를 해주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아, 그렇죠. 이동하면 또 그쪽을 또 시도하게 되면 어려움이 나타나죠. 다시 한번 김인혁입니다. 자, 이번에는 받아냈어요. 짧은 리시브 마르코의 후회 공격. 이거 나가네. 범실이에요. 자, 아직까지는 마르코가요. 네. 지금 스파이크 득점이 없거든요. 지금은 범실이었고요. 서브 범실 2개에 지금 공격 범실 하나까지 만들어줍니다. 마르코. 아직까지는 우리 카드전에서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자, 공격에서의 무득점, 예, 브로킹으로 단 2득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쉬고 나온 마르코. 강한 서브 득점! 김인혁. 오늘 김인혁 선수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을 하는데요. 예, 한 세트에 최다 서브 득점 3개, 한 경기 최다 득점 3개. 김인혁이 서브 타입 때 연속 4득점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중에 서브 3득점이 있습니다. 자, 어느새 승점 차까지 접근이에요. 15대 12. 다시 한번 김인혁. 이번에는 길었어요. 그래도 16대 12.
범실이지만은 위협적이었어요. 막내가 큰일 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자, 1세트 현재 16대 12. 아직까지 안산 오케이가 앞서 있습니다. 아직 당당해 보이는 송이채 리시브. 팀은 43% 하지만 송이채는 47%. 하지만 송이채 이름에 맞는 리시브 정확도는 60%에 가까워야 되겠죠.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 55.3%를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으로 조금 리시브가 떨어졌죠. 예. 본인 자신도 올 시즌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네. 예. 자, 조세영의 서브였습니다. 어렵게 받아냈고요. 비석공 안고 떨어지는군요. 석공 떨어집니다. 자, 권영민 세타기 때문에 과감하게 속공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도 안우재 선수가 조금 타이밍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권영민 세타가 풀어낼 것은 한쪽 삼각 편대를 유지해서 공격을 만들어내건 맞습니다만 활용도를 좀 높이면서 분산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안우재의 속공 정확도는 올 시즌에 49%, 상대전에 46%. 선진혁이 서브입니다. 네트 맞고 들어왔고요. 정승현 레베로 기속으로 합니다. 앵글샷을 만들고 있는 송명근. 자, 송명근 100% 좋네요. 예, 공격 100%.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르코가 나온다면 더욱더 좋을 텐데. 그러게요. 오늘 송명근 선수 정말 경쾌한데요. 그렇죠. 가볍죠. 네. 리시브 됐습니다. 권영민 세터. 정광인으로 갑니다. 블록아웃. 자, 정광인이 살아나기 시작하나요? 그러네요. 김인혁 선수가 서브 연속 득점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바꿔놓는 데 성공을 했어요. 전광인과 서대덕이 이제 가세를 해야 되겠죠. 권영민 세터가 들어오면서 공격수에 가는 토스의 질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큰 무리는 없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점수는 석점차. 자, 이승현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전위 쪽에 전광인 선수가 있고요. 이재목, 권영민 세터입니다. 서브는 이승현. 목자타 서브. 자, 송이씨 힘들렸어요. 자, 오픈 공격. 마르코가 때립니다. 첫 포인트를 만들어내는군요. 드디어 스파이크 득점.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이 득점으로 인해서 공격력이 한번 살아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은 합이 정확히 맞아 떨어졌죠. 네. 리시브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이민규 세타가 아주 입에 넣어준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르코가 상당히 빨리 때렸단 말이죠. 네. 바로스럽 좋아요. 그럼요. 득점차입니다. 송명근의 강한 서브 받아냈습니다. 권영민 세터가 왼쪽을 바라봅니다. 전광인 직선포 깨끗합니다. 3인 브로커가 있었습니다만 아랑곳하지 않고 때리는 전광인. 자, 김인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전광인 선수를 리시브에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격에 대한 부담감을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을 저르면서 공격에 전념할 수가 있는 상황. 권영민 씨가 불안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연결해줬어요. 그럼요. 김영이 들어오면서 정광인 선수가 라이트로 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리시브에 대한 부담감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자, 리시브 안 됐어요. 자, 석점 차에서 권영민의 선택은 정광인 스파이크 럭아웃. 정광인을 이용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한국전력. 그러네요. 권영민 세타가 짧은 서브를 구사를 하면서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놨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 펠리캡에 빠져도 김혁 선수를 대체하다 보니까 정광인 루트가 완전히 살았어요. 그래요. 김인혁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 또 자, 리시브도 안 좋았어요. 오른쪽에서 마르코 브로커로 됐습니다. 자, 2점 차. 다시 왼쪽 정광인 스파이크 밀어 때려봤어요. 이번에도 맞고 나갔다는 판정. 마르코의 손에 맞았다는 판정. 권대진 주심 비디오 판도를 요청하고 있는 김세진 감독. 선수는 알죠? 네. 살짝 스치면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닌가요? 거의 다 아나요? 있잖아요. 예. 자, 과연 성공이 될지. OK저축은행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영철 경기감독관, 김영일 심판감독관, 남영수 부심. 자, 마르코와 김요한인데요. 마르코는 아니군요. 예. 김요한의 손과 손 사이. 약간 틀었군요. 판독 결과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맞지 않았군요. 네, 이거 크네요. 네. 예. 의도적으로 쳐내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타이밍 좀 늦은 것 같은 감이었기 때문에 브로킹을 맞고 쳐낸다고 일부러 가운데 손 쪽을 때렸는데 손 너무 넓었나 봐요. 김요한이 잘 벌렸어요. 네. 예. 점수는 석점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요한이 서브 준비. 리시브는 됩니다. 권영민 석공으로 자 블록 팔로우 됐고요. 이민규 싱글의 토스. 여기서 5번 길었군요. 이번에 범실 때문에 한 점을 내주고 말았어요. 다시 2점차 접근. 자, 이 범실은 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예. 자, 넉점 차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2점 차이가 됐잖아요. 예. 완벽하게 넘어오는 팔로우가 된 볼을 연결 과정에서 풀어냈기 때문에 이런 몹실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리시브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김세진 감독. 이강규 투입하고요. 송명근을 뺐습니다. 네, 전광인 여기서 하나 터진다면 상황 달라집니다. 정광인 서브가 좋은 선수 정광인. 너무 의식을 했나요? 욕심을 좀 예, 부려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 정광인 선수도 리시브 라인을 보니까 촘촘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뭐 이강주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빈자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쏠려다 보니까 벗어났어요. 네, 힘이 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예. 김세진 감독의 이 교체가 통했고요. 이제는 마르코 차례입니다. 마르코의 서브는 길었습니다. 서브 범실로 한 점씩을 교환받았습니다. 점수는 2점 차, 20대 18. 자, 오늘 마르코가 이렇게 컨디션이 썩 좋아 보진 않네요. 예. 자, 공지학 선수가 원포인트 서버로 합류가 되는군요. 196cm. 올해 한국전력으로 왔고요. 자, 다시 송명근 투입이에요. 이강주 나왔습니다. 서브는 공지학 196cm. 광주전자 고등학교 인하를 졸업했습니다. 리시브 정확했습니다. 석공! 성공! 박원빈. 이민규 세터가 나올 때는 속공 시도가 꽤 많죠. 가장 많을 때가 한 17%까지 나오니까요. 예. 네, 적지 않은 점유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박원빈 선수 속공 정확도가 47%. 좀 저조했어요. 하지만 상대전에서는 69%로 높았습니다. 송이치의 서브는 아직까지 안 되네요. 네, 지금 송이치 선수의 문제점을 예. 조금 전에 김세진 감독이 지적을 해줬거든요. 어깨가 먼저 들어오는 건 맞아요. 몸이 예. 회전되면서 히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군요. 그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기를 통해서 본인도 모르게 그것이 그렇죠.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김민혁의 서브. 오! 이번에 길었어요. 와, 안산 오케이. 또 깜짝 놀랐어요. 또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살아있네요, 김민혁. 김민혁이 이를 내면서 분위기를 만들었었던 한국전력. 지금은 범실. 이쁜 막내네요. 김민혁 그렇죠. 선수. 네. 22대 19. 박원빈의 서브입니다. 김민혁이 받고요. 적공을 합니다만 범실. 이제 범실이 되네요. 안우재의 범실. 이렇게 되면 점차가 커지잖아요. 득점차. 그러게요. 이 상황에서의 범실, 20점 이후의 범실은 크잖아요. 그럼요. 3점 차로 뒤져 있는 상황에서 2점 차로 좁혀야 될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김민혁과 권영민 투입은 적중이 됐어요. 네. 다시 박원빈의 플랫 서브. 김민혁 리시브 받고요. 에이큐를 합니다. 바운드 됐습니다. 에이큐 맞대응. 어떻게 하면 안 됩니다. 브로킹 포인트가 만들어집니다. 드디어 한국전력도 오늘 경기 첫 번째 브로킹. 그렇지만 너무 큰 차이죠. 6대1. 예. 지금도 이민규 세타가 안우재 선수가 브로킹에 가담하지 못할 것처럼 예상을 하고 줬는데 안우재 선수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담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너무 낮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23대 20. 서브는 서재덕 선수입니다. 송혜시아 리시브. 시속공으로 합니다. 이거 나갔어요. 나가요 범실. 다시 2점 차네요. 이렇게 되면 몰라요. 그렇습니다. 아직 몰라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긴장감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 오케이 저축은행인데요. 김세진 감독의 두 번째 작전 타임. 눈에 보이는 범실은 그렇다 쳐도 지금 커버 들어간 거 서서히 잡을 수 있는 거를 왜 아까 이제 둘이 겹친 것도 찬스볼이라고 그냥 찬스볼 아니야. 정성 들여야 돼. 그거 꼭 흔들리고 나면은 니네 둘이 흔들리는 거 눈에 보이잖아. 그지? 그런 거 하나 정교하게 하고 나야 다음 게 있는 건데 다음 게 뭐가 중요해? 앞에 거 먼저 해야지. 그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상대편을 이기기 위한 전략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선수들의 역할이다. 우리 거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예. 그것이 되고 나서 나머지 전술을 우리가 쫓아갈 필요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흐트러지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트러지잖아요. 그래서 팀플레이잖아요.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서재덕 선수의 서브. 리시브 됐어요. 좀 짧았고요. 마르코의 후위 공격. 나가요. 맞고 나갔나요?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물어보는데요. 네. 비디오 판독 요청하죠. 김철수 감독. 김철수 정말 감독이. 중요한 비디오 판독. 네. 김세진 감독은 적중이 됐었고요. 이게 적중이 된다면 한 점 차예요. 얘기는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포인트보다도 중요한 포인트. 한국전력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24대 21이 되느냐 23대 22가 되느냐. 마르코 선수의 후위 공격 스파이크.
전혀 완전히 벗어났네요. 예, 공간과 공간이 굉장히 판독 많았군요. 결과 오심으로 판독되었습니다. 자, 마르코의 범실, 또 하나의 범실. 오늘 마르코가 안 좋아요. 그러네요. 예, 완벽하게 만들어진 볼이었습니다만 범실하고 마는 마르코. 자, 마르코가 이 전 경기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데요. V리그에서 인생 경기를 했을까요? 그러게요. 자, 다시 한번 서재덕. 전 이쪽에 전광인 선수 안우지. 권영민 세터가 있습니다. 리시브 이번에는 됐어요. 자, 내려가면 송명근 어택 커버됐고요. 자, 이민기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정명근의 시선 블락킹 포인트 득점! 완전히 보였습니다. 자, 이거 정말 컸어요. 서재덕 선수가 강하게 서브를 구사하지 않고 마주갔단 말이죠. 그것이 리시브가 불어나면 세트플레이에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 와, 이민기 세터가 마르코를 미치를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안타는 걸 아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전력도 무조건 송명근에게 갈 거라고 예측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요. 서재덕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됐어요. 파고드는데요. 백어택 막힙니다. 역전! 자, 이거예요. 마르코가 이걸 통하지 않으면 송명근이 잡으면 된다는 것. 이 기가 사실을-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 이렇게 큰 점 차이를 김민혁 선수의 서브로 해서 분위기를 바꿔놓고 예. 그렇게 해서 뒤졌던 한국전력. 아, 20점대 넘어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 과거에 어렸을 때 얼음 놀이가 있었거든요. 땡, 얼음 땡. 지금 OK 저수냉이 23점에 땡 됐습니다. 지금 얼음이 됐어요. 네, 얼어붙었어요. 다시 송명근인데요. 정명근 범실이에요. 이양았어요. 범실 1세트를 한국전력이 가져갑니다. 이런 일도 있군요. 아, 펠리페를 뺀 것이 김철수 감독의 작전이 아주 제대로 조율가 됐죠. 결국에는 안산 OK 범실 때문에 결국에는 1세트를 역전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25대 23 한국전력이 역전으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후원입니다. 김철수 감독은 환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전력 역전을 통해서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상대전적에서 언제나 1세트는 한국전력이 가져갔었는데 오늘도 뒤져 있다가 역전을 통해서 1세트를 가져오는데요. 한국전력이 33%의 공격 성공률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죠. 예. 공격 승리 좋았던 OK저축은행도 범실과 브로킹이 걸리면서 공격 승리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혁 선수의 이 서브가 큰 힘이 됐어요. 교체 카드가 제대로 성공이 됐고요. 예. 김민혁 선수가 이번 시즌 또 하나의 자기 기록을 세웠잖아요. 서브 득점 3개. 예. 자, 그렇다면 2세트 변화를 줄까요? 원영민 세터가 1번 자리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안산 OK는 김요한, 마르코가 2번 자리. 결국에는 어찌됐든 2번 자리라는 얘기는 또 바로 서브를 집어넣겠다는 계산이군요. 그렇죠. 리시브가 돼서 사이드가 되게 되면은 예. 득점을 하게 되면 마르코가 서브를 구사하죠. 예. 문제는 범실인데 지금 1세트에 범실이 너무나 많았었던 안산 OK였어요. 12개란 말이죠. 예. 기록에서 봤듯이 상대전에서 범실 개수에 상당한 차이였잖아요. 네. 너무 많았던 범실을 기록했던 OK저축은행도 범실이 예. 많아요. 20점 이후에 더욱더 많았었는데 1세트도 그랬습니다. 안산 OK. 자, 리시브는 정확했습니다. 백어택으로 갑니다. 막힙니다. 확실하게 지금 한국전력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재목 선수의 브로킹. 그렇습니다. 이제는 마르코의 점유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송명근만 집중 마크를 하겠다는 의도가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마크가 안 되다 보니까요. 네. 예. 마르코의 분발이 필요한 OK저축은행인데요. 오늘 이렇게 쉬워보지는 않습니다. 리시브마저 그러네요. 불안합니다. 마르코의 스파이크 직선 통합니다. 마르코가 네. 하지 못한다면 오늘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송명근 하나 가지고는 삼각편자를 막아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럼요. 송명근 1세트에 5득점을 만들었고 공격 정확도는 40%. 반면에 마르코는 3득점인데 공격 정확도가 1세트에 12.5%였어요. 너무 저조했죠. 예. 자, 마르코의 서브입니다. 서브 들어왔어요. 리시브 받아내는군요. 김인혁입니다. 바운드 됐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멋진 디그였습니다만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안산 OK. 이 커버 플레이 범실은 전체적인 팀 다운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분위기 김서진 다운을. 감독이 1세트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이면 어떻게 된다? 분위기가 깨진다. 그러면 흐름을 지켜야 되는데 아쉬운 예. 범실입니다. 정광인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송이채 천하기 성공. 2대2. 자, 차지완을 투입하는군요. 송명근을 뺍니다. 네. 예. 송명근을 쉬게 합니다. 네, 송명근 선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마크가 되기 때문에 어려울 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김세인 감독 그거를 책임져 주길 바랄 겁니다. 백어택 정광인. 반면에 정광인 선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네요. 원영민 세터가 결국 투입이 되면서 예. 루트의 다양화가 나타나고요. 그렇습니다. 옵션도 많이 전개가 되네요. 정광인 루트가 살면서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지금 한국전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리시브까지 가담을 하면서 포지션은 왼쪽입니다만 오른쪽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재목 선수의 서브입니다. 마르코의 후위 공격. 이건 또 나갔어요. 나가나요? 또 나가요. 마르코가 밀어 때리는데 벽에 맞질 않아요. 그렇습니다. 타이밍 제대로 맞질 않기 때문에 밀어 때린다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맞질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목 선수입니다. 송이채 리시브. 다시 한번 하고요. 마르코의 후위 공격 직선점. 이것도 이번도 나갔어요. 나갔어요. 이번도 나갔어요. 자, 자. 이렇게 되면 마르코가 빠지겠군요. 조재성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꿔 주면 빨리 바꾸는 게 나을 거예요. 예. 조영 선수가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전력도 팔레페를 빨리 뺀 상태에서 달라졌거든요. 그러네요. 예. 양팀 대결 외국인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맞대결이니까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겠는데요. 그렇죠. 토종 선수의 싸움. 조재성이 투입됐습니다. 리시브 안 됐습니다. 조재성으로 갑니다. 조재성의 후위 공격. 조재성의 스파이크는 정확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예. 자 웜업존에서 멤버 체인지 들어간 이후에 교체에 투입된 이후에 바로 공격, 첫 공격은 심리적 부담이 크거든요. 어떻습니까? 조재성의 스파이크와 마르코의 스파이크가 다른 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스윙 자체가 빠르고요. 예. 조재성은 빠른 것이 강점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도 빨리 때리는데 감기네요. 네. 박원빈의 서브입니다. 장어케 밀어줬고요. A킥. 자, 일단 바운드 시켰습니다. 조재성의 바운드. 자, 주한 가르바퀴 브로킹 포인트. 김인혁 직선점을 시켰습니다. 자, 신인 선수들의 대결에서 김인혁 선수가 오늘은 좀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인데요. 예. 정확하게 지켰어요. 김인혁과 세적 선수가 합이 정확했네요. 빈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김인혁 선수가 서브 준비. 귀염둥이 막내입니다. 이번에는 길었어요. 네. 올 시즌에 참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나 신인 선수들의 서브가 참 좋아요. 네. 신장이 크진 않더라도 네. 작은 선수까지 다 이렇게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화재 김정호 선수도 있고요. 이민규 세트의 서브. 이거 나가나요? 서비스! 한 점 차. 플랫 서브가 통하면서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안산 OK. 191cm의 세터입니다. 상대전 서브 3득점째. 총 10개째 올 시즌 서브 득점. 자, 오지성이 잘 밀어줍니다. 자, 오픈 먼 거리에서 정광인 직선쪽 너무 틀었어요. 동점화영 6대6. 자, 이민규 세터의 플랫 서브로 지금 버티지 못하고 있는 오재성 리베로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 리시브를 정확성을 갖춰줘야만이 권영민 세터가 세트플레이를 만들어내는데 예. 아무래도 권영민 세터 발이 좀 늦잖아요. 그렇죠. 서브의 정확성이 더 필요합니다. 스코어는 6대6. 이민규 세터의 서브. 리시브 2분도 짧았어요. 이번에는 서적 선수가 돌아들어갑니다. 가르마키 포인트 조재성. 자, 김명이 들어왔을 때 1세트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반면에 안산 OK 조재성이 들어오면서 달라지고 있어요. 공격에서부터 브로킹 득점까지 해요. 예. 확실히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면은 이민규 세터도 오히려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고 양쪽을 다 활용해도 이제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고 의지할 공격수가 생겼습니다. 네. 리시브 됐고요. 다시 한번 조재성 선수 블록 팔로우 됐습니다. 자, 정성인이 뛰어넣습니다. 조재성이 스파이크 차량이 성공. 빨라요. 이게 바로 라이트 공격수의 역할이죠. 그러면요, 외국인 선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모습인데요. 예, 8대6으로 앞서 있는 안산 OK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자, 주반은 한국전력. 하지만 조재성이 투입된 안산 OK가 분위기를 타면서 지금은 8대6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빠져 있었던 팔리페가 투입되는군요. 김영이 빠졌어요. 네, 그러네요. 아무래도 높이를 좀 보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조재성 선수의 공격을 방어해 보겠다. 그렇죠. 자, 이민규 세터의 서브입니다. 펠레페로 갑니다. 펠레페 후위 공격 막힙니다. 차지환. 자, 문제는 펠레페의 공격력이죠. 그래요. 밖에서 너무 몸이 식었을까요? 좀 더 코트를 향하는 공격보다는 밀어 때리는 공격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예. 차주환에게 잡혔고요. 점수는 속점 차. 계속되는 이민규 세터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또 불안이에요. 자, 오픈 안 좋아요. 이브로커. 이번에도 범실입니다. 펠레페를 투입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좋군요. 지금은 이용호 세터 투입.
권영민 세터를 뺍니다. 아, 네. 하나 또 다른 변화를 주고자 하는 예. 식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곤과 펠레페이에서 권영민과 김영우 갔을 때 좋았는데 지금은 또 반대입니다. 네. 자, 어떨까요? 정광일의 리시브, 이호건의 토스, 서재혁 선수의 스파이크. 예, 와, 엄청나게 높게 튀었네요. 천장 위로 예, 올라갔어요. 천장에는 9점을 맞았어요. 저는 투혼에 와서 처음 봅니다. 그러네요. 그렇게까지 올라간 것은 올스타전에 나왔더라면 1위였겠네요. 바운드 예. 어택에서요. 예, 다른 서재혁 선수가 이 득점을 해서 자기 페이스를 좀 찾아낼 필요가 있는 득찰력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머리를 맞음으로써 높이 올라갔어요. 예. 서재혁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스파이크 득점이에요. 자, 서브도 들어옵니다. 서재혁 선수. 에큐를 합니다. 범실! 김조한. 자, 다시 추격을 시작하고 있는 한국전력. 이제는 2점 차. 이민규 있을 때 생각이 많았나요? 예. 신장이 가장 좋은 김여원 선수에게 속공을 준다는 것은 낮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또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속공할 때 이민규 세터 좀 낮아요. 네. 한 차례 그래서 안우재에게 잡힌 적도 있었고요. 서브 좋아요. 서재혁 선수. 존성입니다. 1대1 맞기는 어렵죠. 알아요. 그리고 전광희 이민규 선수가 세터가 따라가봤습니다만 조지성 선수 호흡이 잘 맞아요. 잘 맞네요. 예, 빠릅니다. 찰떡궁합이라고 할까요? 타이밍이 제대로 맞아들어요. 그러니까요. 조재성 선수의 신장은 193cm. 크지 않습니다만 빠릅니다. 차지환의 서브 들어왔습니다. 리시브 정확합니다. 펠레페 후위 공격. 전행이 성공. 바로 이런 타법이 필요하죠. 그렇죠. 밀어 때려야죠. 지금도 이호근 세트가 들어오게 되면 속공 점유율은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케이즈 중은행도 방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수를 책임을 져야죠. 코트에 집어넣는 맛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네. 똑같은 한 점이에요. 그렇죠. 시속 골합니다. 송이채. 자, 바운드 시켰어요. 2점 차에서 다시 한번 펠레페 후위 공격 받아냈습니다. 나이스 디그. 자, 반대편 조재성이 있습니다. 2인 블러커 조재성 브로크 득점해요. 아웃샷입니다. 1입니다. 전광희 선수. 포인트 한 점 차. 자, 전광희 선수 중요할 때마다 그렇게 득점으로서 고비를 넘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조재성 선수 스윙이 빠른 게 장점이잖아요. 예. 센터 브로커가 타이밍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센터 쪽으로 향해서 빨리 공격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우재의 서브입니다. 에큐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빨랐어요. 가야죠. 예, 네, 그런데 지금도 좀 낮은 것 같잖아요. 낮았죠. 예, 낮으면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신장이 큰 김여원 선수에게 더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폼이 좀 구겨지잖아요. 그렇죠. 2m의 신장입니다. 좀 더 높을 필요가 있겠네요. 이민규 세터. 조내측에 송이채 조재성, 박원빈이 있고요. 서브는 김무환. 정확한 리시브입니다. 정광에 역시 점프력이 있어요. 오, 나갔어요. 안산 오케이 득점 인정. 13대 10으로 벌어집니다. 약간 매달려서 때렸었던 정광인이었거든요. 반의 반박자가 예. 전광희 선수가 빨라요. 자, 김철수 감독의 작전 타임. 그래서 잡아 끌어대임 들어가고 있는 타이밍이 안 맞다니까. 뭐 브로킹 어떻게 해. 하나 서브를 씨발 한두 개 때문에 망쳐지는 거야 팀은. 집중해 집중 볼에 집중하고. 화이팅 화이팅 가봐들어. 이호은 선수가 지금 잡고 뿌리는 건가요? 지금 김철수 감독의 액션을 자꾸 취하잖아요. 예. 이 잡아 당기는 순간에 전광희 선수는 한 발을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끌게 되면은 공격수는 스타트가 빨라지기 때문에 낮게 빠르게 온다 하더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초 싸움인데 그 그러면. 싸움에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다. 볼 하나 높이 싸움이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들어오지 말고 바로 튀겨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 쉽지가 않네요. 숟갈이라는 거 쉽게 고치지 않잖아요. 다시 김연의 서브입니다. 자, 최석 선수가 받아냈어요. 자, 길게 쏴줍니다. 정권의 시석권 막힙니다. 살려냈어요. 자, 다행입니다. 자, 이번엔 이민규 세터 어느 쪽으로 조성 밀어넣기 토스 안 좋았어요. 다시 한번 커버. 이번엔 빼줍니다. 송이채 빈 공간 벨레체 신장이 통했고요. 전광인 막힙니다. 하지만 블록 아웃. 집중력 저왔던 양 팀의 대결이었는데 결국 전광인 선수가 타임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해 보이는 한국전력의 공격력이에요. 그렇네요. 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살려냈거든요. 그러게요. 그리고 펠레페 신장이 있네요. 길죠? 예. 어디가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광인 선수의 마침표 어렵게 한 점. 하지만 이 한 점은 한국전력에게는 힘이 되는 한 점. 송이치가 빠집니다. 엄경석 투입. 자, 차전이 맞고요.
조재성이 때립니다. 브로킹! 이제는 한 점 차. 전광희 선수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전광희의 볼킹 무려 4개째입니다. 대단합니다. 직선 방향, 빠른 공격은 같이 빨리 점프를 해라라는 철칙을 전광희 선수가 알고 있는 겁니다. 타임을 잡았어요. 네. 김세진 감독의 작전 타임. 조금 뒤집어 쓴다 생각해도 되니까 들어가서 가야지. 너 항상 얘기해. 너는 공이 멀면은 끌어갖고 정직하게 때리기 때문에 안 된다. 공이 가까이 가서 점프 뜬다 생각해. 급할 거 없어. 지금 다 급해. 연결도 그렇고. 조재성 선수의 스파이크가 너무나 정직하다. 지금은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 몸 중심에서 많이 벗어났을 때 끌어당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볼 밑에 많이 깊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좀 타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직하고 깨끗한 스파이크라면 역시 브로킹 타이밍에 걸리면 떨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높았죠? 우리 진영에. 그렇죠. 예.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네. 엄경섭 펠레페 득점. 펠레페 브로킹으로 동점. 13대 13. 펠레페가 이걸 통해서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리시브로 인해서 흐름을 내줬던 한국전력이 예. 커버 플레이를 잘하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수비의 중요성이 오늘 양팀 대결에서 좀 보여주네요. 역시 펠레페는 신장이 있습니다. 차지완의 리시브. 백어택으로 합니다. 차지완 올해 신인 선수입니다. 1라운드 지명 선수 후위 공격 정확도 38%, 상대전 공격 성공률은 47%. 상대전에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만 네. 지금은 깨끗했습니다. 이민규 세타가 선수가 바뀌다 하더라도 예. 그 포메이션에 따른 공격 패턴은 똑같아요. 조재성의 강한 서브입니다. 리시브 늘렸습니다. 오재성. 자, 어렵게 뛰어놓고요. 때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안선호키의 기회. 조재성의 후위 공격 맞고 맞고 나갔어요. 블록아웃. 자, 다시 동점까지 허용했다가 2점 차로 도망갑니다. 15대 13. 조대성 선수의 투입은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선수 구성 보세요. 굉장히 젊네요. 안산 오케이. 가장 젊은 팀이죠. 조재성의 강한 서브 들어왔어요. 서브에이스. 조재성의 투입이 분위기를 만들었고 지금은 서브에이스까지 16대 13. 잠시만 쉬었다 오겠습니다. 수원입니다. 2세트 현재 16대 13으로 안산 오케이가 앞서 있습니다. 레프트의 리시브 성공률 오늘 1세트를 통해서 비교해드리면 서적 선수는 팀 리시브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송이채 선수는 훨씬 더 좋네요. 네, 오늘 저기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좋습니다. 저희도 선수 세 번째 경기잖아요. 복귀전 예. 이후에 빨리 감을 잡을 필요가 있겠어요. 조정의 강한 서브입니다. 자, 김진수 리베로 어렵게 받아냈고요. 발레페 밀어 때립니다. 블록아웃. 왼쪽에서 성공. 이번엔 묵직하게 힘이 예. 실린 타점이 나온 공격 밀어 때린 거 잘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서브를 받아냈었던 김진수 그리고 펠레페의 마무리. 이제 리시브 라인은 엄경섭이 아닌 신경섭입니다. 제가 성공을 했고요. 자, 신경섭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받아냈습니다. 차준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신경섭이 때립니다. 블록팔로우 밀어줍니다. 오른쪽에서 펠레페 스파이크. 뒤쪽에 정승일 리베로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신경섭 블록아웃. 직선 17대 14. 방향은 통하지 않았어. 그렇습니다. 대각 방향을 통하면 설정을 하면서 예. 득점을 만드는 신경섭인데요. 분해 제대하면서 지금 5라운드 투입됐고요. 5번째 경기입니다. 아직 군인 정신이 살아있겠죠. 남아있죠. 예. 17대 14 승점 차입니다. 서브로 들어왔고요. 김진수 리베로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펠레페 스파이크 떨어집니다. 정확합니다. 타점이 좀 잡히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네. 예. 자, 지금 김철수 감독에게 이호건 세타 좀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예. 참지 말고 저라 하는 그 습관 때문에 쉽게 고치지는 않고 있는데 아직까지 속공 타임에 걸었다가 하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재목 대신에 원포인트 서브로 이승현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안산 오케이. 자, 우리 카드에 있다가 지금 한국전력으로 올 시즌에 이재목 선수고요. 좀 되나요? 넘어왔어요. 일단은 기회 왔습니다. 자, 2점 차에서 펠레페 스파이크 블록아웃. 이제는 한 점 차. 다시 추격이 됩니다. 한국전력. 이 짧은 서브를 버티지 못하고 있는 예. 오케이 저축은행
결국 송희철 선수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리시브란 때문에 신경석을 빼고 다시 송이채 투입. 자, 지금 목차터 서브거든요. 플랫 서브예요. 그래요. 플로트 서브. 이승현 세터 출신. 송이채가 받습니다. 에큐를 합니다. 박원빈. 역시 리시브가 되다 보니까 이민규 세터가 속공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속공도 점유율도 17% 가까이 높긴 합니다만은 결국 한국전력의 중앙 브로커들이 예, 센터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단점을 아는 거죠. 예, 이호동 선수가 투입되면서 서브를 집어넣겠습니다. 박원빈 빠지는군요. 천하의 이민규 세터라도 이 중앙에서 속공이 안 터진다면 다채로운 패턴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까 그걸 첫 번째 때 보여줬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명만이 막힌 이유가 바로 단조로움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전해쪽에 이민규, 김용환, 차지환이 있고요. 자, 서브는 받아냈습니다. 다시 오른쪽에서 이브로커. 야, 이제 타점이 살아났어요. 몸이 이제 포인트를 풀렸네요. 쪼갭니다. 네. 그렇지만 피로 누적이 되어 있는지 네. 어깨 스윙 자체가 좀 경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김철수 감독이 잘 뺐네요. 그렇게요. 그리고 잘 투입했어요. 네, 아주 시기적절했죠. 예. 김인혁 선수 교체 투입이라든 재투입하는 시점이 아주 정확했다는 거예요. 감독은 딱 때리는 거 보면 이 선수의 컨디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펠레페의 서브입니다. 서브 득점까지 동점. 이제는 서브까지. 밖에서 잠시 나가면서 반성했나봐요. 자, 그렇지만은 근데 지금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얼굴 찡그리고 있어요. 네, 어깨 통증을 좀 느끼고 있죠. 팔리페 선수 4라운드 때 공격 성공률이 53%가 넘는 성공률. 예. 그렇지만 5라운드로서 47%는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많이 누적이 돼 있어요. 다시 한번 펠레페의 서브입니다. 또 들어왔어요. 서브 섹션. 1세트는 김인혁이었다면 2세트는 펠리페인가요? 이렇게 김인혁 선수와 펠리페가 맞게 될 교체 투입이 된다면 이거 또 새로운 카드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김재진 감독의 작전 타임. 사실 지금 사이드 코너로 바짝바짝 안 붙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좀 당겨주고 공격을 좀 더 움직여주고 서브 세게 들어온다고 그냥 저쪽이 잘했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든지 그거 해서 점수를 가든 버텨내야지. 역시 리시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김재진 감독인데요. 펠리페 선수가 이렇게 스피드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예,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연속 서브 득점을 만드는 펠리페 분위기는 또 확실히 바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펠레페 선수가 두 번의 트리플 플라운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안산 오케이전이었어요. 12월 23일. 그때가 펄펄 날았던 펠레페였는데 지금은 받아내는군요. 차지환 가로막힙니다. 세덕 선수 원브로커였는데 세덕 선수가 분위기를 한국전력 쪽으로 확실하게 가져옵니다. 자, 브로킹 득점에서 4번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던 한국전력이잖아요. 예. 첫 세트는 좀 뒤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역전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 한국전력이 9개, 오케이즈는 8개입니다. 예. 다시 한번 펠레페입니다. 펠레페의 서브 때 연속 득점. 역전까지 시켰고요. 2점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도 들어왔군요. 이번 올리 시브란이에요. 먼 거리에서 차주환의 연타입니다. 자, 펠레페 맞고요. 이거는 펠레페에게 브로크 아웃. 이제는 석점 차. 펠레페가 패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첫 번째 세트도 그렇고 서브를 해서 풀어가는데 예. 그 분위기를 한번 타니까 집중력이 또 무서운 면이 또 나타나요. 확실하게 분위기 왔을 때요. 한국전력이 확 가져오네요. 몰아붙이는 힘이 대단하죠. 예. 역시 에너지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전력. 예. 네. 다시 한번 펠레페. 자, 정성의 레벨을 받아냈고요. 백어택으로 합니다. 뭐에 맞았어요. 타치아웃. 오재성 리베로의 가슴 파크를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연속 실점을 끊었어요. 예. 여기서 무엇이가 반전이 필요한데, 자, 이호건 성기채 세타가 백어택. 저리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수는 2명이란 말입니다. 서브는 이민규 세터입니다. 이거 나가네. 범실이에요. 범실. 네. 범실을 줄여야 됩니다. 자, 그래도 안산 오케이가요. 1세트 때는 범실이 12개였는데 2세트 때는 범실을 많이 줄였어요. 네, 지금 뭐 3개밖에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 공격 점유율에서 좀 떨어지고 있어요. 성공률에서. 자, 서브는 서재덕 선수. 차주환의 리시브는 흔들렸습니다. 길어요. 미드더켈, 다다켈, 전광현
23대 19 거의 한국전력의 분위기네요. 리시브 1위를 달리고 있는 OK저축은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전력 서브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 예. 서브에 의해서 오늘 무너졌고 또 분위기를 내어주는 모습이에요. 차지원 선수가 올해 신인 선수인데요. 앞으로 리시브도 많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다듬어야죠.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네. 23대 20. 사실 뭐 제가 서브 리시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교 캐스터가 차지환 선수가 한 45% 50% 성공률을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올 시즌이 17%예요. 네, 너무 저조하죠. 자, 세석 선수의 리시브. 장광인의 대각선 근데 나갔어요. 자, 나갔다고 결국 선심- 판정이 돼요. 예, 나갔다는 판정이었고 받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23대 21. 2세트와는 완전히 반대적인 양상인데요. 23대 21. 그러게요. 앞에가 도망가 있는 팀이 예.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태에서 한국전력이 역전을 시켰거든요. 네. 그때도 김선희 감독이 이스코어에이스 작전 타임을 불렀고 지금도 김철수 감독이 작전 타임을 부릅니다. 똑같네 1, 2세트가. 그렇습니다. 아웃 금방도. 좀 넘어질 생각하지 말고 하고 복귀해 좀. 캐치 안 된 걸 복귀해더라고. 천천히 들어오고 방해한테. 가봐. 세이브 때려. 한 번만 보지 마.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호건 세타가 과연 속공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예, 전광인 아니면은 펠리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치는데 그거는 알고 대비를 할 겁니다. 예.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이호건 세타의 선택. 자, 이용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2세트는 그래도 공격 정확도가 50%네요. 네, 그러네요. 예, 1세트 때는 33%였거든요. 네. 자, 중요한 서브입니다. 차지원 들어왔어요. 일단 리시브 됐어요. 펠레페 쪽으로 인블로커. 펠레페 스파이크 정확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만드는 펠레페. 1세트와 같은 상황은 없네요. 그러네요. 세트 포인트에 먼저 가는데 예. 결국 이호건 세타가 알고도 좋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반면에 1세트 때 이민규 세트는 한번 걸리다 보니까 주지를 못했거든요. 네, 김효환 선수와의 속공 관계가 좀 애매했었잖아요. 자, 이거는 주면서 펠레페가 마무리. 세트 포인트. 리시브 쪽 길었어요. 석공으로 갑니다. 성공. 김요한. 지금은 타점이 정확했죠. 이민규 있을 때가 점프 토스를 하면서 넘어가는 듯한 볼이었잖아요. 예. 컨트롤 놓기만 해도 타점이 맞기 때문에 성공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김요한의 득점. 높이 좋아요. 예, 전광희 선수는 오버되는 줄 알고 브로킹을 가담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서브는 김요한인데 범실은 금물. 송이채, 박원빈, 조재성이 전유했습니다. 김요한의 서브. 연타 서브입니다. 자, 정확히 받아냈어요. 다시 한번 펠레페 스파이크 바꿔 성공. 완전히 달라진 펠레페입니다. 2세트는 펠레페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네요. 과언 아닙니다. 김철수 감독의 적절한 선수 교체 투입이 오늘 빛을 발하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1세트, 2세트를 모두 쓸어담고 있는 한국전력. 분위기 반전을 OK저축은행이 만들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원입니다. 2세트도 한국전력이 가져갔습니다. 25대 22. 자, 한국전력. 김철수 감독이 중요할 때마다 선수 교체를 잘하고 있어요. 적시에 교체 투입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에요. 2세트 때는 팔레페오와 이용을 투입하면서 공격 정확도를 54%로 끌어올렸고요. 브로킹 2개 서브 2득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브로킹 득점이 펠리페가 하나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팀 전체로 6개를 냈거든요. 예. 자, 그러면서 2개에 그친 OK저축은행을 제공권 싸움에서 압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예. 자, 펠레페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어깨 마사지를 통해서 또 근육도 풀어주고 있고요. 네. 점유율이 한때 4라운드 때는 뭐 경기당 50%가 넘는 점유율. 예. 무리가 올만도 해요. 그렇군요. 이런 누적은 확실합니다만은 극복을 해야 되겠죠? 오늘 경기 이병별 득점을 살펴드리면 후위 공격 한국전력이 한 개 더 많고요. 확실하게 이민규 세타가 속공을 많이 사용했네요. 그래요. 그러면서 브로킹을 교란시키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한데 예. 리시브가 불안하면서 또 공격력이 단순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서브 브로킹 바뀌었어요. 그러게요. 자, 서브는 오히려 OK저축은행이 조금 많았었는데 확실히 바뀌는 모습. 서브에서 분위기를 반전을 꾀했던 한국전력이잖아요. 브로킹도 보세요. 시작은 6대0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한국전력이 앞섭니다. 분위기 반전을 만들어 놓는 것은
서브였고 예. 경기를 주도하는데 요인은 블로킹으로 작용을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죠. 1차전 빼놓고 2차전부터 4차전까지 한국전력이 5킬을 만났을 때 좋았던 부분이 브로킹이었단 말이죠. 네, 초반에는 그것이 좀 뒤지는 모습이었지만은 금세 난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 브로킹이 살아났고요. 3세트의 오더입니다. 김철수 감독이 1번자리 정광인 그대로 출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조재성이 1번 자리, 원래는 이제 마르코 선수가 2번 자리 출발이었잖아요. 네, 조재성이 1번 자리입니다. 조재현 서브를 또 기대하는 면도 있겠고요. 예. 자, 오늘 외국 선수 없이 그냥 가겠다는 김세진 감독의 예. 의정이 보이는 선수 기용입니다. 오늘 김세진 감독은 어찌됐든 간에 스타트는 서브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 서브가 좋았을 때 결국 흔들어 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마르코도 그리고 지금 조재성도 첫 번째 서브를 넣는 선수가 되고 있는데 네, 조재성도 서브가 좋은 선수. 올 시즌에 17개의 서브팀이 있었고요. 자, 1, 2세트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할 아쉬움이 있는 OK저축은행이잖아요. 예, 조재성의 서브. 자, 조재성 받아냈습니다만 리시브 안 좋았어요. 토스를 하는데요. 때리기 어려워요. 막힙니다.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면 흔들어 놓고 예, 적극적인 브로킹 방어, 그것이 매 세트마다 통용이 됐단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강한 서브를 주문하고 있는 김세진 감독. 그러니까 브로킹이 안 되는 것을 리시브를 흔들어 놓고 브로킹을 잡겠다는 계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공격의 단순화를 만들어 놓고 브로킹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조정의 서브입니다. 정광희 쪽 이용원이 마중 나왔고요. 펠레페 스파이크.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송이채 빈자리 찔러 넣기. 다이빙 캐치. 자, 이용원 띄워넣습니다. 먼 거리에서 정광인. 이번에 너무 멀었죠. 이용원이 정광인 선수가 너무 먼 거를 봤어야 되죠. 이것은 이호곤 세터의 판단 미스예요. 그러니까요. 수비가 됐을 때 예. 전광인 선수가 왼쪽으로 간다는 것을 사인을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보지 못하면서 중앙에 있을 것을 예. 중앙으로 봤다니, 이것이 시야예요. 경험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정광이 어떻게 때리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포스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죠. 예. 자, 이호곤 세터의 판단 미스입니다. 다시 한번 조정의 서브입니다. 리시브는 아니에요. 싸움 득점까지 일단 살려내는군요. 살려냈어요. 자, 이민규는 패스 페인팅 이게 나갔어요. 나가네. 자, 이 점수는 한국전력에게는 정말 귀중한 한 점이네요. 그래요. 3대0 초반 기선을 제압할 수 있는 상황. 예. 전현 선수가 리시브 된 게 안테나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른 발을 이용한 김지수 카바 플레이가 예. 멋졌고요. 그렇죠. 지금 판단도 좋았어요. 예. 성공한 서브인데요. 예. 조재성, 이게 스파이크 나가요. 범실. 자, 이러면서 지금 2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민규 세터의 이 범실 하나가 어찌됐든 간 큰 결과를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예. 시도는 좋았습니다만. 네, 그렇죠. 예. 맞지 않았다는 판정 2대2입니다. 범실로서 2점을 내주는 모습이에요. 예. 김정래. 초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안산 OK예요. 네. 서브는 이재목. 리시브 됐습니다. 에킥을 합니다. 박원빈. 자, 통용이 되는 것, 성공률이 높은 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민규 세터가 소풍이 되기 시작하면 다른 게 다 돼요. 예, 시간 선수가 더 차도 되고, 편해져요. 네, 후위 공격도 되고. 그렇습니다. 3대2 송이채의 서브. 자, 오늘 아직까지 송이채의 서브는 꼬리가 길어요. 그러게요. 김세진 감독이 분명히 지적한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 내려오면서 어깨 예. 쪽이 먼저 스윙이 히트가 되기 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손목을 이용한 풀스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송이채 공격할 때 주문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똑같은 주문이에요. 어깨 부분. 네. 쉽지가 않네요. 펠리페이 서브입니다. 자, 좋았어요. 송이채 리시브 늘렸어요. 자, 뛰어넣는데 와, 이게 때립니다. 송명근. 우와우. 깜놀이네요. 깜놀. 그러니까요. 자, 어려운 상황에서 과감함, 송명근의 배짱이 보이는 예. 공격 득점이에요. 2세트 때는 쉬었었던 송명근이에요. 네. 뛰고 싶은 송명근이 불완전한 연결이었단 예. 말이죠. 이게 대각 방향이 나오네요. 멋진 포인트를 만듭니다. 박원빈의 서브. 석공, 블러팔로우. 이번에는 백어택으로 합니다. 다이빙 캐치. 이용은 날쌘 돌이에요. 다시 한번. 이번에 반대편. 송명 빈자리 찔러넣기. 이번에 펠리스파가 읽었고요. 다 쓰러졌습니다. 반대편으로 갑니다. 지석 선수가 있습니다. 까르마키 펀. 직선을 지키는 이민규.
수비력 좋았던 한국전력. 예. 그렇지만 양팀 수비가 좋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서재혁 선수가 부상 이후 복귀 전 세 번째 경기잖아요. 예. 아직 경기 감각을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몸 상태는 많이 돌아왔는데요. 네. 무릎 경기에 대한 부상? 적응력이죠. 예. 리시브. 달래페 공격 나가요 범실. 자, 여기서 터치넷이 나오네요. 예, 하지만 터치넷 범실. 자, 아쉬운 건 OK저축은행이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범실이 많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터치넷이 먼저였습니다. 꼬리는 길었습니다만. 네, 내려오면서 예. 하단부를 건드리는 모습이죠. 스코어는 5대4. 한 점 차. 서재혁 선수의 서브 컨디션 좀 많이 돌아왔네요. 네. 조재성 선수의 백어택 블록아웃. 6대4. 타이밍 좀 늦으면 맞고 나가요. 그렇습니다. 자, 전광현 선수가 속공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조재성 선수를 적극적으로 막는다면 타이밍을 제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속공을 견제 후에 도망가기 때문에 타이밍 제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도 조재성을 2번씩이나 막아냈잖아요. 그러면 오늘 정광인의 브로킹은 4개입니다. 정광인의 시석공 코트를 쪼갭니다. 지금 이유곤 세터와 전광인 타임은 제대로 맞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전광인 선수 점프력 좋잖아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타임은 절대 끌어당기지 말고 전광인 선수가 최대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높이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처음에 맞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돌아와서는 맞습니다. 정광인과 이호건 세터. 정명근 좋아요. 네. 자, 그만큼 속공을 사용함으로 해서 이재목 선수가 흔들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시간차를 파고들 때 완벽한 타임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명근. 어쨌든 간에 이제 5년차의 선수인데 안산 OK에서 네. 안산 OK의 프랜차이즈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이채, 이민규 3세 트리오잖아요. 정명근까지. 네. 리시브 짧았습니다. 김진수 리베로. 정광인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아, 정광인. 네. 예. 오늘 13득점의 정광인. 지금 전광인 선수가 이호근 선수와 많은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자주 잡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과 같은 이거야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예, 예. 다점이 제대로 만들어지잖아요. 얘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만큼 중요한 거 없잖아요. 그럼요. 이용원 세터. 리시브 짧았습니다. 뛰어놓고요. 오픈. 송이치의 범실이에요. 동점 허용. 7대7 동점. 리시브가 흔들렸고 송이철을 선택한 이민규 세타. 그렇지만 펠리페가 전에 있기 때문에 대각을 노려봤는데 예. 그게 성공이 안 돼요. 송이치는 5개째 범실. 안산 OK의 범실은 21개째입니다. 이용원의 서브. 조기의 리시브. 백에로 갑니다. 바운드 시켰어요. 수비가 됩니다. 달래페 밀어 때립니다. 자, 조기 잘 따라갔어요. 백토스로 합니다. 조재성의 스파이크 연타. 다치 아웃. 아, 연타성인데 펠리페 손 맞고 중계석까지 오네요.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원입니다. 3세트 팽팽합니다. 8대7 안산 OK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자, 2세트 기록을 통한 분석인데요. 2세트는 한국전력의 공격에서 앞섰었고요. 공격 효율에서 29% 높지 않았습니다만 안산 OK는 단 12%였어요. 아, 그만큼 브로킹을 뚫어내지 못하는 공격력이었죠. OK저축은행에. 그런데 하이볼 공격력은 훨씬 좋았네요. 71%. 그러네요. 안산 OK. 자, 정광인의 리시브. 정광인의 시간차입니다. 간만에 나왔네요, 시간차. 세트 플레이. 예. 노마크 찬스를 이호근 세타가 만들어냈어요. 정광인의 시간차는 올 시즌 안 좋았거든요. 38%. 이동 공격을 좋아하고 선호하는 전광이긴 합니다만 예. 세트가 바뀜으로 해서 세트 플레이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예측을 불허하고 예측을 깨는 세트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정광인의 서브. 네트 마크 들어왔고요. 자, 송명은 밀어주는데 좀 짧았습니다. 리시브. 송이제 빈자리째로 넣기. 다이빙 캐치. 수력 좋아요. D국은 1위 팀입니다. 직선 쪽. 아, 여기서 나가네요. 그러나 하지만 터치네. 터치넷 범실. 역전. 한국전력 역전. 결국은 범실 때문에 역전을 당해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범실을 냈을 때 우리가 범실을 내서 점수를 내준다면 그러니까요. 맥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조재성의 터치넷 범실. 아쉬운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OK저축은행인데요. 한국전력은 서재덕, 달래페, 이재목이 전위에 있습니다. 송이채 정확한 리시브. 백어택으로 합니다. 다치 아웃. 9대5 동점. 과감한 공격이었고요. 지금 송명근의 공격을 전광인 선수는
길목을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브로킹에 맞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손을 대봤는데 그걸 공격 득점을 만들어 내고 말았죠. 예. 조재성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 좋아요. 받아냅니다. 오픈. 펠리페 오픈 공격. D가 됐어요. 역전 기회. 자, 토스 언더 토스가 됐는데요. 여기서 넘기지 못합니다. 10대구. 이것도 범실이잖아요. 예. 보이시는 범실이죠. 그러면 예. 자, 이런 건 넘겨주기에 대해서 다음 거라도 기회를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조국기 군제대 이후에 합류가 됐고요. 이재목의 서브입니다. 리시브 되고 있어요. 문제는 공격인데 번번이 안 돼요. 자, 이덕 선수 막힙니다. 아직까지 이덕 선수의 공격에 대한 모습은 확실하지는 않네요. 네, 아무래도 경기를 통해서 회복을 해야 될 상황인데요. 예. 자, 세 번째 경기만인데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손흥민 선수가. 공격 득점은 단 1득점이고요. 공격 성공률은 단 12%입니다. 최덕 선수가 빠지는군요. 김혁 투입. 최덕 선수가 복귀에서 지금 네 번째 경기. 네. 송이채의 범실이었고요. 자, 송이채 선수가 오늘 범실이 많네요. 많습니다. 예. 두 번째는 마르코 다음으로 6개째, 마르코가 7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송이채가 올 시즌 경기당 범실 개수는 4.5개인데 오늘은 많아요. 6개의 범실. 이제 펠리페, 서브가 좋은 펠리페입니다. 리시브 라인이 긴장을 합니다. 조키 한가운데 있고요. 조키가 봤습니다. 정명근의 시석공. 다시 넘어왔는데요. 살려냈어요. 받아냈어요. 다시 한번 정명근의 때립니다. 코트를 쪼갭니다. 이호건 세타 잡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운 감을 표출을 합니다만은. 예. 브로킹은 타이밍과 입치잖아요. 그렇죠. 네. 정명은 빠릅니다. 예. 끝까지 잘 밀어줬어요. 이민규 세터. 박원미 선수의 서브. 김정을 겨냥했고요. 펠리페 V공격. 대각선 좋아요.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펠리페가 어깨 예. 통증을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밖으로 표출시키지 않는 모습인데 예. 스윙 자체가 좀 두탁해요. 그렇군요.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피로 누적이 많다는 겁니다. 예. 오늘 경기 이후에 6라운드 첫 경기는 다시 안산 오케이와 만나요. 네. 예. 서브는 범실입니다. 김인혁의 서브. 팽팽합니다. 3세트 11대12 희속 게임. 자, 양팀 모두 하면 불이 붙으면 무섭게 타오르는 특징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실도 많이 나오면서 굴곡이 심한 경기력을 나타내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집중력이 오늘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인혁의 리시브. 장광인의 시석공 직선. 예. 작지만 정말 강한 선수입니다. 전광인 선수. 이동하는 거 보면 정말 예. 전광석화 같아요. 그렇습니다. 15득점 55%의 공격 성공률. 아는데 빠지면서 이승현이 원포인트 서브를 합류했고요. 점점 이 현대배구는 정말 서브에 대한 중요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리시브도 중요성도 강조가 되죠. 시간 차로 갑니다. 자, 지금은 B를 띄워놓고 송명문 선수가 왼쪽으로 도는 것처럼 하면서 가운데로 잘라 들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노마크죠? 예. 송명근의 시속 공정 확도는 53%. 오늘 경기 송명근 선수 공격 성공률 53%. 10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송명근의 서브입니다. 서브 좋았어요. 리시브 늘렸습니다. 이호건 어렵게 언더토스로 띄워놓고요. 펠리페 밀어넣기 통합니다. 펠리페. 이래서일까요? 2세트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어깨를 만져주면서 김철수 감독이 펠리페에게 계속해서 주문을 넣었어요. 네, 어깨를 팔을 펴서 가볍게 팔꿈치와 손목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주문을 했는데요. 예. 지금은 저렇게 힘들이지 않고 힘을 아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영리한 플레이죠. 이용원 선수의 서브입니다. 서브 좋았어요. 서브 좋았네요. 리시브 잘 받고요. 오픈을 갑니다. 송이채가 때립니다. 바운드. 하지만 플로어에 닿았다는 판정이에요. 네. 송이채의 득점. 아무래도 송이채가 5득점. 정명근 선수가 지금 펠리페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간단 말이죠. 예. 직선 방향 건물이에요. 대각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왼쪽에 송이채가 있고 조재성, 박원빈이 있습니다. 서브는 김용환. 강한 서브는 걸립니다. 15대 14. 오늘 오케이즈 축구는 변함없이 범실은 많아요. 그렇습니다. 25개째 한 스트를 내주고 합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14개, 10개 차이예요. 네. 앞서서도 분석에서 경기당 10개의 범실 차이였거든요. 네. 많은 차이잖아요. 많은 차이죠. 10점을 더 내주잖아요. 그러게요. 정광인의 범실. 오늘 네. 전광인 공격. 선수는 범실 7개째. 네. 공격은 좋습니다만은 네. 오늘 서브가 이렇게 통용이 안 되고 있네요. 정광인 선수도 이 경기당 범실보다 오늘 많아요. 경기당 범실은 올 시즌에 한 경기당 6.6개인데 오늘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3세트거든요. 네. 서브 좋아요. 조재성. 자, 백도스로 합니다. 붙었어요. 팔레페. 자, 브로킹 이용했어요. 바운드 시켰습니다. 송이치 스파이크 깔아맞기. 팔레페. 16대 15를 만드는 팔레페 브로킹. 팔레페가 오늘 두 번째 가로막기 성공.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원입니다. 자, 안산 판독 결과 오케이에서 센터라인 정식으로 침범에 대한 판독되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는데요. 네. 정심으로 판독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6대 15로 한국전력이 한 점 앞서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점수는 16대 15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방금 전에 결국에는 이제 비디오 판독 요청했었는데 그 비디오 판독은 아쉽게도 김세진 감독 득이 되지 못했어요. 네. 자, 펠레페와 조재성 선수 2세트 두 팀의 라이트 공격수인데 2세트의 펠레페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무려 67%의 성공률. 와, 공격 효율은 50%. 대단한 활약을 보여줬는데 교체 투입 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잖아요. 조재성도 몸이- 나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자, 저렇게 워낙 펠리페가 좋았기 때문에 조재성이 작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조재성도 57%면 잘한 거잖아요. 저렇게 잘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성공률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펠레페가 지금 3세트도 좋잖아요. 네. 결국 이제 펠리페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트 플레이가 단조롭게 운영이 되지만은 예. 펠리페가 뭐 연타까지 포함을 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마지막에 16점 브로킹 득점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펠레페이기 때문에 김철수 감독이 계속해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본백을 하기 위해서는 펠레페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네. 자, 이재목 선수 빠지고 권영민 세터가 투입되는군요. 네. 참 요즘 감독들은요 서브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 네. 2대 공격이잖아요. 서브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목자다 서브 권영민 세터입니다. 누구를 겨냥할까요? 자, 조국기인데 이번에 영리했습니다. 이민규 세터. 조국기가 흔들렸습니다만. 그렇네요. 예. 빠르게 왔기 때문에 밀쳐 상대 센터 브록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패스 페인트를 만들었단 말이죠. 예. 어찌됐든 간에 이민규 세터가 살아난 것은 팀에게도 또 한국 배구에게도 희소식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시즌이 끝나면은 예. 대표팀이 소집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할이 중요하죠. 예. 자, 송이채 대신에 이강준을 투입하는군요. 이강준은 레프트로 기용이 됐고요. 오늘 리베로는 정성현 리베로, 조국기 리베로입니다. 자, 김인혁 늦게 받아냈어요. 자, 펠레페 3인 브로커. 펠레페 너무 틀었어요. 범실 역전. 결국엔 3인 브로커가 부담됐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또 너무 밖으로 벗어나는 배분이었어요. 그렇군요. 네트적으로 조금 더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깨도 안 좋은 상황에서 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강규의 서브입니다. 전광인이 받아냈고요. 김인혁이 때립니다. 안고 떨어지군요. 17대 17. 과감한 공격인데요. 예, 김인혁 오늘 7득점 100%의 공격 성공률이네요. 김민혁 선수 부상에서 이후 복귀했는데 예.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윙 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예. 서브도 좋아졌잖아요. 오늘 서브 3득점이에요. 네. 오늘 경기 전까지 김인혁 선수의 서브 득점 단 2득점이었습니다. 펠리페 서브 들어왔어요. 조국기 받아내는군요. 자, 오픈을 갑니다. 이브러커 정면근 뚫어냈어요. 성공. 반응도 시켰군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민규 다시 한번 이번에도 막힙니다. 어택 커버 넘겨야 되겠군요. 일단 넘어왔어요. 오재성이 맞고요. 한국전력 공격은 김인혁입니다. 브라카웃 다시 역전. 와, 김인혁의 김민혁. 수비 다음에 김인혁의 마침표. 자, 이거 웬일입니까? 펠리페와 교대돼서 분위기를 바꿔놓고 컨디션이 안 좋은 김인혁이 들어가면서 서대국 교대를 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세진 감독의 작전 타임. 좋아, 연결하고 커버하면 돼. 커버해야 돼, 커버. 거기서 내려오면서 그냥 머리쳐 받고 때리니까 걸리는 거야. 네. 거기서 조금만 더 틀어. 아니면 안쪽으로 틀든지. 네. 이미 끌고 내려왔는데 그냥 정면에다가 승부하면은 운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 네. 급해. 뭐 이렇게 급해. 급할 거 없잖아. 여기 맞아. 네. 하나야, 하나.
계속해서 코트 바깥에서 줌을 넣고 있는 김재진 감독. 네. 세 번째 세트 리시브 성공률은 불안합니다만 그래도 큰 공격 가지고 잘 버티고 있는 한국전력이에요. 그렇습니다. 펠레페의 서브. 이번도 들어왔어요. 조국기가 받아냅니다. 길어요. 다이렉트 깔아맞기 이명규. 이호건이 때렸어요. 이호건이 때렸어요. 그걸 이민규 세터가 받아냅니다. 이민규 세터의 노련미예요. 예, 세터와 세터의 맞대결. 자, 이거는 이호건 세터가 공격 모션에서 다시 다른 쪽으로 토스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요. 부분이 있어요. 이민규를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높이 보세요. 예. 비교가 안 돼요, 두 선수가. 이호건은 세터입니다. 공격수가 아닙니다. 펠레페로 갑니다. 펠레페 스파이크 밀어 때립니다. 가볍게 브로크아웃. 19대18 리드는 놓지 않고 있는 한국전력. 자, 오늘 경기를 잡아야 3위 대형전 보스와 승점 6점 차를 좁힐 수 있고요. KB 손해보험과 승점 차를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김혁의 서브, 오늘 서브 3득점이 있고요. 네. 김혁의 서브를 통해서 1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반전의 주인공이죠. 이번도 들어왔어요. 자, 이경규 받아냈습니다. 송명근의 시석공 막힙니다. 자, 어택 커버. 다시 자, 이번에 이호건을 다시 향할 한번. 텐데요. 다시 한번 이번도 막힙니다. 또 줄까요? 또 줍니다. 송명근의 스파이크 또 막혀요. 범벌이. 하지만 터치넷 범실 막아냈습니다만 네트를 건듭니다. 아, 이민규 세터 집요하게 이호건 세터를 노려요. 그러니까요. 자. 이골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죠. 그러면 그런데 그에 이호건 세터 지지 않았거든요. 예, 하지만 터치넷 범실 한국전력. 자, 연속 안 3번 브로킹 가담하고 무척 심각한 모습이에요. 예, 김혜일 리시브 안 좋아요. 정광이 때립니다. 코트를 흔듭니다. 자, 정광이. 그걸 허용하지 않고 있는 예. 지금의 흐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전력. 자, 이런 상태라면 이호건 선수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끝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속공 점유율과 속공의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는 거 다 예. 알고 있잖아요. 정광이 전혀 있어요. 네, 이제는 뭐 답이 나온 거죠. 예, 안우재의 서브입니다. 이강조 리시브 에큐랍니다. 자, 멋진 디그의 안우재 뛰어넣고요. 먼 거리에서 정광인이 연타입니다. 하지만 브로크아웃. 정광인, 이게 바로 정광인이에요. 지금 연결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상황. 리플레이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브로킹을 맞췄습니다만 크게 맞고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흐름은 한국전력으로 가네요. 점수는 2점 차. 전위쪽에 이호건, 전광인, 이재목, 서브는 안우재, 이강렬 리시브. 조재성입니다. 브로크아웃. 하지만 터치넷 범실이 먼저 이호건 선수의 범실. 점수는 1점 차. 자, 이강준 빼고요. 송이채 투입합니다. 전위의 송이채, 조재성, 김요한입니다. 자, 김철수 감독의 작전 타임. 자, 이제 방향을 설정해 주겠죠. 예. 리시브 가지고 빨리 움직이라고. 형, 속공 빨리 떠 빨리. 빨리 뜬 다음 잡아가지고. 잠깐만 이거 서브 리시브 안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코스만 살려고 주라고. 이해든 데더니 방이 됐고. 가봐 들어가 가봐. 이씨가 먼저! 자, 다른 것보다도 뭐 리시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죠. 지금 리시브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서브 포인트를 주지 않는다면은 뭐 전광인과 펠리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확실한 카드가 있습니다. 네, 한 발 정도 도망가면서 흐름을 예.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요. 정광희 선수가 오늘 경기 59%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브는 송명근, 서브가 좋은 선수의 송명근의 서브. 여기서 안 터지네요. 아쉽네요. 예. 자, 그나마 가장 좋은 서브를 가지고 있는 송명근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를 하나 상실하게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2점 차가 됐어요. 네. 안산 OK 팬들은 잔뜩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게요. 예. 자, 이제 이호건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호건 세터. 이제 펠레페도 전유에 있습니다. 리시브는 됐어요. 백에로 갑니다. 김요한의 석공. 김요한 오늘 석공 3득점째. 브로킹 1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요한의 서브. 김주환도 한번 쪽에.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 있겠죠. 그럼요. 뭔가 서브 아니면 브로킹이 나와야 되는 지금 안산 OK잖아요. 네, 변화가 필요한 시점. 자, 연타로 가는군요. 정광인의 깨끗한 리시브입니다. 왼쪽으로 펠레페가 있습니다. 안테를 범실. 때렸어요. 범실. 펠레페 범실 동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광인을 전향한 서브로 통했네요. 그렇죠. 전광인을 묶어놓고 펠리페 쪽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박원민과 조지성은 무조건 펠레페로 갔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범실이 만들어지는 예, 전략인데요. 이번에는 시간차네요. 정광인으로 갑니다. 시간차.
이번에는 이호건이 정광희를 이용했어요. 그렇습니다. 양 날개 쪽으로 갈 것이라는 예. 예측을 깨고 가운데로 불러들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작은 변화가 저렇게 브로킹을 흔들어 놓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세터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게 운영이잖아요. 그럼요. 전체 조율이고. 예. 정말 지금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범실은 금물입니다. 예. 양팀 모두. 정광희 이제 후위 쪽으로 빠졌습니다. 정광희의 서브입니다. 아, 한타 서브는 여기서 범실. 연타 서브였는데 범실. 23 대 23. 아쉬운 전광인. 강하게 구사를 하지 않으면서 맞춰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범실로 이어졌어요. 이건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서브는 조주성이거든요. 한 방 터지면 상황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브 들어옵니다. 받아내는군요. 펠리페가 오른쪽에서 대각선 폴 중요한 놓치지 포인트 매치 포인트. 오늘 펠리페 초반 세트 초반 경기 초반 불안했잖아요. 예. 잠시 쉬고 난 이후에 펠리페 다시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펠리페 선수가 득점은 17득점입니다만 공격 정확도는 좀 떨어져 있네요. 43%.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백여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서브 2득점, 브로킹 2득점까지. 리시브는 됐습니다. 에큐를 합니다. 프로팔로. 자, 쓸 수 없고요. 펠리페 쪽으로 합니다. 펠리페 끝냅니다. 펠리페가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국전력이 홈에서 득점을 확보합니다. 대단한 오늘 결과예요. 매 세트 초반 끌려가는 상황에서 역전을 시켜놨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서재득도 복귀를 했고 펠리페가 프레온 누적으로 인한 어깨 통증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승점 3점을 만들어 나갔다는 것 전체적인 파워업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대롱전 보스와의 승점차를 6점 차로 좁히면서 봄배구의 기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3대0의 스코어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1세트 김혁 선수의 역할이죠. 그렇죠. 김인혁 선수는 오늘 안 부를 수가 없죠. 예. 왜냐하면 뒤져있는 상황에서 연속 서브 득점 그리고 한 자리에서 다득점을 만들어낸 요인하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데 기여를 했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더라면 이 분위기까지 올 수 없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역시 흐름을 내주고 첫 번째를 가져옴으로써 전체적인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경기 3대0의 승리 한국전력. 서브 브로킹 대등한 모습이었는데 역시 오늘도 범실에서는 한국전력이 적게 했었고요. 그러면서 값진 3대0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